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추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예, 예. 네, 띄엄띄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쓰셨고 뭐 여전히 국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참 안타깝고 예,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국회를 예. 정면으로 무시하던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그 국회의원관의 본청에 들어오실 때부터 국힘이 그렇게 무슨 까만 마스크 쓰고 그런 쇼를 하고 있는데도 서서 어쨌거나 국가원수로서 야당에 대한 예는 표했잖아요. 예.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평면 비교를 국민들이 하고 국힘에 안 들어간 게 그만큼 국정이 잘못 운영되고 전횡이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 정말 망하는 길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준들이 참 처참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10조 원을 들여서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이 그 삭감된 걸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서 하루라도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그 법정 기한 내에 통과를 요청을 했는데 국힘이 잘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분위기면. 뭐 어떻게든 뭐 또 목리를 부리겠죠. 근데 예. 경험상 그 예산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챙겨야 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예. 바깥에다가 언론을 대고 그 거칠게 쇼잉만 할 뿐이지 예. 뒷구멍으로는 다 또 뭐 이거저것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크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 연설 중에 이제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산업화에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놨고 DJ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통신의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예. 지금은 이제 AI 고속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게 그 일각에서 그렇게 평하더만요.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던진 거죠. 그 박정희를 끼워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를 조선일보 일면에다 썼더라. 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조선일보.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어찌 보면 맞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기에 AI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AI가 미래 산업의 또 미래를 여는 중추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GPU 확보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양양자, 뭐 나경원, 이준석 이런 유가 억지 썼다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통해서 다시 인정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발목 잡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하여튼 정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로서는 최고의 정치 및 선거 전략이다.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예. 대통령 보고 꺼져라 이렇게 막말까지 했어요. 네.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꺼져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뭐 한두 가지도 아니라 제가 윤석열을 대면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말 가서 뭐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시원치 않는 저거지만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꺼져라라고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란도 옹호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발단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네. 내란 특검이 네.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고 네. 이어서 이제 의원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예. 그리고 또 맨날 이번이 전쟁이라고 그래. 그러네요. 이번이 그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말까지 했어요. 예. 예,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뭐 극우적 본색을 드러내고 장동혁 대표가 요즘 어렵잖아요. 예전에
판사 시절에 했던 여러 비리들이 폭로되고 뭐 부인이 땅 투기한 거 뭐 예, 여러 가지가 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없던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근데 예. 지금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발굴돼서 회자되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그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고 이러면 그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이게 국회의원의 표결과 관련된 면책특권하고 관련성은 없는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도 좀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수준의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아 야당이 그런 점도 지적하고 논리적 반박을 하는구나라고 좀 쳐줄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표결과 관련한 게 아니라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시를 받고 추경호가 움직인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하고 연결짓는 게 좀 무리한 논리긴 하지만 그래도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구정당 대표로서의 입장에서 뭐 그 정도 얘기는 해야지 그나마 수준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뭐 전쟁 운운하고 뭐 마지막 연설이라는 어쩌고 하는 거는 윤석열 때 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 장동혁 예. 당시 판사가 그 판사를 그만두기 전에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됐잖아요. 그렇죠. 예. 친한 이제 그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먹은 것 때문에 지금 그 법원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예, 확정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고, 예. 저 우리 최기상 의원도 거기 판사 출신 있고, 하다못해 저도 변호사 할 적에 예를 들면 누구 아는 후배 판사한테 보석 부탁해가지고, 예. 무리하게 보석 허가 나오고 다음날 사표 내고 나와서 정치하더라 그러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언론이 이 정도 수준을 해서 넘어갔을까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아무리 저 좀 뭐랄까 그 탐욕스러운 집단이라고 하지만 저기서 보이는 저런 부패나 탐욕의 증거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인지 매번 좀 하여튼 씁쓸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좀 추후에도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뭐 수사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받아야죠. 아 예. 네. 그건 뭐 누구든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기 고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밝혀져야 될 일이고 부인 땅 투기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또 무슨 집을 8채 실거주한다는 사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은 몸이 8개인지 다리가 8개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8조 규모 예산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급적 법정 기한 내 통과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0조 원을 AI 고속도로 깔겠다라는 그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색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꺼져라.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 검은색 옷을 입고 피켓팅하고 검은 마스크 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있었고, 예. 그리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피켓팅은 결국에는 그 조문하는 그 검은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의 한 컷은 바로 국민의힘의 사망날을 이재명 대통령이 조문하러 왔다라고 이미지가 익힐 정도로 이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더 나락으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그날의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시정연설을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하러 왔죠. 728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내란 극복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회복하고 발전시킬 거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설명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2026년은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였거든요. 정말 멀쩡하고 실력 있는 그런 야당이었다면 728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공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예산 심의나 아니면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한테 토를 달 것이 없다라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는 조사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그날의 그런 특검이 확인한 사실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이 무리하게 됐다라는 거를 홍철호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이거 맞겠다라고 했을 때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1시에 본회의 열겠다 했을 때 그 공지를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사실은 공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의 간접적인 방해 행위, 방임한 행위, 비상계엄 해제를 적극적으로 막자는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이미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호를 쉴드치고 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추경호를 사실은 쉴드치지 않으면 사실 추경호 의원만 나락으로 빠진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그러면은 나중에 수사, 조사,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딱 선 그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날 현장에 본청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왜 그러면은 표결 안 들어갔는지, 그때 같이 협조한 그런 당직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줄줄이 사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 못하는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반사시키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고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그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여의도 당사로 이렇게 한 3차례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국회, 그리고 당사, 다시 네. 예결위원장, 예. 그러다가 당사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표결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예. 그걸 증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못한 거죠. 왜 아직까지 왜 그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힘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또 선전포고까지 했어요.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 정말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탄핵을 자행하고 시정연설을 사실은 그 국회를 거부하고 안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똑같을 거다라고 지금 전제하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한동훈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전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재개하면 아마 비상계엄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민주당이 정말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대할 게 없는 거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탄핵시키고 싶고 시정연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금 뭐 화력이나 국민의 설득력이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데 본인들의 바람일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아니 지금 에이펙도 잘하고 관세 협상도 잘하고 지금 주가도 뭐 지금 4,000피까지 찍었고 예.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5년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너네나 정신 차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 메아리는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그들만의 메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이 걱정하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내란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예. 만약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이제 내란 혐의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국힘은 유연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오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까봐 그것을 예. 불안해하는 거고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그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당직자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이 당했는데 그날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특검이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나름 명확한 중대 범죄나 아니면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세 개 중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사법부가 이걸 인정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아직은 뭐 물론 구속영장이 이게 발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한덕수 그리고 박성재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기각됐죠. 예. 예. 지금 추경호 의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예. 혹시나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죄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예. 재판 가서 유죄로 입증되는 데까지 내란의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그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특히 비판은 끝까지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포기 안 하면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차피 표결 들어가면은 과반은 민주당이에요. 과반이, 예. 그러면 이미 통과될 거라면 포기 안 하겠습니다가 멋있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가 멋있겠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어서 나름 나는 당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예. 실제로 근데 국민의힘이 그날 표결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봐야 돼요. 지난번 권성동 때는 참여를 안 안 했잖아요. 했죠. 예. 근데 들어가서 찬성을 찍는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반대를 누른다? 그럼 너 비상계엄 그러면 아직도 두둔하냐? 이 비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기권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네요. 이번에도 몇몇 의원은 나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벌써 입장을 밝힌 그런 의원들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국민의힘 18명은 표결에 참여했잖아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예. 이 사람들조차 지금 시정연설 하는데 참여 안 하고 안 했죠. 예, 예, 18명도. 그리고 표결도 참여 안 하고 결국에는 찐윤이 여전히 그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계의 의원들이 본인들의 소신 정치를 전혀 못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국민의힘에서의 안타까운 그런 단상들이 이번 표결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11월 달에 지금 이제 본회의 넘어올 거거든요. 예. 한 13일인가 14일 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그런 동태 다시 한번 국민들이 평가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